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입니다. 저는 점점 관리보수로 진화하고 있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열정이 흘러넘치는 최할정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너무 이제 오랜 기간 그치, 3년이 다 돼가니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캉스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그쵸. 그 신기했던 게 이제 저희 딸 이제 초등학생인데 생일날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호텔 가고 싶어 이래요. 그치. 요즘 애들은 호캉스에 좀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쵸? 좋아해. 어릴 때부터 어릴 가잖아요. 때부터, 예. 조카도 마찬가지야. 조카도 이렇게 호텔을 좋아해요. 맞아. 아니 그래서 이 호텔이 도대체 어떤 마성의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어른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사로잡았나. 그치. 맞아. 그죠? 그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호텔에 대한 진짜 모든 걸 모든 알려주는 네. 그런 책인가요? 이 저자가 한희경 씨란 분인데 건축회사에서도 일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인데 여성분인데 이제 워킹맘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호텔 분야의 건축에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호텔에 관한 모든 것 제목이고 저자 한희경 씨, 출판사는 해화 1117이라는 곳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든 책이 아니어가지고. 그쵸.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호텔에 관한 모든 것. 네. 자, 20대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업무상 외국인들과 회의를 위해서 호텔에 많이 갔었고, 그죠? 그다음에 30대부터는 쭉 가족 여행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호텔을.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도 호텔이 과연 어떤 곳일까?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알고 가면 우리가 여행 갈 때 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선택, 정의, 진입, 입성, 공유 이렇게 6장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1, 2장 선택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호텔의 선택과 정의. 네. 자, 이제 일단 호텔의 이제 구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호텔의 종류를 한번 같이 알아봐요. 성급 말고 다른 종류가 있어요? 네. 저는 5성급, 6성급 이런 거. 맞아, 그게 종류인 줄 알았어. 그렇구나. 기준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광범위한 의미의 호텔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전통적 호텔, 두 번째 리조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트리트, 네 번째는 장기 투숙용 숙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리트리트라고 요게 약간 휴양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야. 그 개념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번 전통적 호텔. 전통적 호텔이라 함은 도시의 숙박 시설을 뜻하는데요. 이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정말 그 빌딩처럼 높이 솟아있는 호텔들. 쉐라톤, 신라 호텔. 신라 호텔 그런 느낌.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 쉐라톤의 세컨 브랜드 4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심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전통적인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적 호텔에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카페 등 부대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주 목적은 숙박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 잠을 자는 것이 주 목적인 곳. 그게 이제 전통적 호텔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조트. 리조트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경치가 좋은 산이나 바다 등에 있는 숙박 시설이죠. 그쵸. 그 대표적인 예는 부산의 아난티? 맞아. 아난티. 리조트. 굉장히 우리나라는 대명 리조트 이런 데도 그쵸. 많죠. 리조트. 근데 이제 그 대명 리조트는 콘도미니엄이라는 좀 약간 또 거예요? 카테고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호텔하고 왜냐하면 콘도미니엄은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잖아요, 약간. 그쵸. 그래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리조트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휴양이 목적이라서 편안한 느낌의 저층 구조가 많대요.
아, 너무,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외곽에 있으니까. 그쵸. 굳이 높이 쌓을 필요가 필요는 없죠. 없겠죠. 예, 그쵸. 그리고 조경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치. 그쵸. 그래서 이제 국내 리조트는 가족 중심이라 수영장 중심으로 꾸미는 데가 많아요. 맞아. 생각해보면 아난티, 부산 아난티 부산, 보면은 거기 진짜 좋죠. 수영장이 메인. 워터하우스인가? 워터하우스, 그죠? 맞아요. 와, 너무 좋아. 저는 뭐 많이 호텔을 많이 가보신 분에 비해서 많이 가진 않았지만 하여튼 적당히 가본 사람으로서 저는 수영장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쵸. 좋- 이제 좋긴 했어. 물론, 그쵸. 물론 이제 개인 풀이 있는 뭐 그런 호텔들도 있지만 풀빌라. 네네. 네. 그냥 같이 이용하는 수영장 중에는 진짜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그런데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어른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노키즈 호텔이 있는 거예요. 맞아. 리조트. 요즘 노키즈가 많아가지고. 그쵸. 그럼- 정말 조용히 수영장 보면서 이제 누워있고 싶었는데 옆에서 막 애들 발자국 맞춰. 붕덩붕덩덩 이러면. 그쵸. 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풀만 따로 하는 데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른 풀이라서 여기는 애들도 예. 오지 말라 예. 하는 거는 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 뭐 그런 리조트는 없고. 그리고 호텔에 네. 간혹 보니까 시간대를 아예 뭐 7시 이후, 8시 이후에는 애기들 출입 못하게 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약간 그 야외에서 그 네. 뭐라 그러지? 이렇게 풍경이 보이는 인피니티 네, 이런 인피니티. 데는 네. 이제 7시 이후에는 술도 팔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어린이는 못 들어오게 하는 데를 저는 봤어요. 제주도에서. 그렇군요. 네. 괜찮네요, 그것도. 애기 엄마들은 싫어. 그러네. 7시쯤 가야 되는데. 그러네. 애기 엄마 좀 쉬고 싶은데.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물어보신 리트리트. 그죠? 리트리트는 이제 어떤 거냐면 국내에는 없대요, 아직.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예, 것 같아요. 국내는 없는데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의 치유에 집중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요 예를 뭘 보시면 아냐면은 혹시 그 디즈니 플러스 보시나요? 저희는 본것 지금 같아요. 보는데 그 시리즈 중에 쉬헐크란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전 쉬헐크 되게 좋아하는데 그 헐크의 사촌 여동생이 헐크가 돼버린 거야. 예고는 본 것 같아요. 네, 헐크랑 같이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 변호사예요. 예고 봤어. 예, 근데 저는 진짜 그거 완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되게 짧은데 그 쉬헐크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악당 비슷한 어보미네이션이라는 그 히어로가 있어요. 근데 그 괴물이 사람이 됐다 괴물이 됐다 이런 그 괴물인데 그 어보미네이션이 뭘 차리냐면 이 리트리트를 차려요. 숲속에, 숲속에 이제 회개하고 차리는데 약간 이제 그 악과 선을 넘나드는 인물인데 그 어보미네이션이. 근데 그 리트리트를 숲속에 차려요. 그래서 거기에 사우나도 만들어 놓고 막 심리 상담도 해요. 심리 상담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리트리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해외 드라마, 미국 드라마 이런 데서는 가끔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왜 보면은 주인공이 뭐 쉬고 싶은데 갔는데 보면은 막 명상센터도 있고. 그치. 같이 요가하고. 네, 요가하고. 뭐 숲속 산책 같이 다니고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유럽에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는 없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기 투숙용 숙소. 뭐 레지던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죠? 그쵸. 네, 레지던스. 객실 하나에 방, 주방, 세탁기가 있어서 약간 원룸 분위기가 나죠. 맞아. 드라마 보면은 왜 미혼 재벌 3세들 거기 레지던스에서 살잖아. 그렇지. 그 호텔에서 살아. 클리셰 보면은 이제 그 클라스이 나오면서 그 옷방이 나오면서 맞아. 시계 짜라라 양복 짜라라 그치. 예, 딱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레지던스 하면은 이제 오크우드. 예, 삼성동에 있는 오크우드. 그게 레지던스 호텔이었어요? 예, 레지던스예요. 그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서머셋 팰리스. 예. 이거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추천은 안 해.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8, 90년대 들어온 거니까 너무 오래됐어. 특히 이제. 근데 예. 레지던스라고 해도 우리가 다 그냥 몇 박 이렇게 1박 2박 이렇게 해도 숙소가 지금 다 풀죠. 되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레지던스 호텔 수요가 많지가 않대요. 아. 그래서 레지던스가 원래는 기본 한두 달씩 계약인데 그치. 우리나라는 짧게 그냥 풀어놓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라카이. 아, 오라카이 예. 브랜드가 레지던스였구나. 레지던스예요. 저는 송도의 오라카이 만 레지던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봤어요. 송도 오라카이. 예, 거기가 레지던스예요. 근데 오라카이는 좀 이렇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진짜 레지던스 같고, 예, 청계산에 오라카이가 있는데 거기는 레지던스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는 좀 약간 그냥 일반 호텔 느낌?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외에 비해서 아직 활성화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덜 돼 있다. 우리 그 신자유주의 극을 치렀던 1990년대에 네. 해외 장기 출장자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에 많이 생겼죠. 레지던스 호텔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 영향이 좀 줄어들면서 해외 출장자들이 나가면서 그것들이 일반한테 풀리고 룸들이 그죠. 근데 숙소는 근데 많이 좀 낙후가 조금씩 됐더라고요. 저는 그 용산에 드래곤 시티인가? 하여튼 그 네. 호텔도 레지던스더라고요. 갔더니. 예,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호캉스를 한번 갔었는데 네. 방이 2개고 맞아요. 주방이 있고 거실이 네. 있는 그런 구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구조에서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세탁기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방에서 예, 세탁기도 일단 있고. 그 육아하시는 분들은 세탁기 있는 호텔 예약하면 그쵸.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맞아. 수영복도 좀 말리고 빨아서. 맞아. 그죠? 수영장을 매일 가잖아요, 사실. 예, 애기들은. 맞아요.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갈 때도 있어. 맞아. 근데 그거를 내 손으로 그러니까. 다 빨아서. 맞아. 그래도 비누라도 약간 해가지고 빨아서 그걸 널고 그거 막 짜고, 말리느라고 그러니까. 드라이기를 막. 맞아. 방에다 막 걸어놓고 그잖아요. 아이고. 그게 약간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다 보면은 엄마는 휴가 나온 게 아니라 일상의 맞아. 연장선이 돼. 그리고 또 나는 그 방도 약간 구분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따라다니면서 그거 옷 떨어진 거 줍고 뭐 하느라고 내 눈에서 안 보여야지 사실 안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호텔 방은 원룸이니까 보통은 맞아요. 한 맞아요. 3인 정도 가면 계속 보이니까 계속 치우고. 맞아.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도 거기 가면은 좀 풀어지고 싶잖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까지 또 엄마들이 간섭. 옷 정리해놔 막 이런 건 좀 또 그래. 그죠? 맞아.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별의 개수. 아, 성급. 예. 하나부터 5개까지 있죠. 그래서 6성급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6성급은 사실은 공식적인 레이팅은 그건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은 5성급보다 높다라고. 아, 그래?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6성급 할 거면 차라리 확 올려서 난 10성급이다 이러지. 그래, 한 성급 올렸네. 예. 그러네. 심지어 5.5성급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근데 그 공식적인 레이팅은 아니에요. 아, 그냥 본인들이 정한 거야? 예, 본인들이.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5성급까지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5성급이 최고래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성급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있기 때문이래요. 얼핏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뭐가 그쵸. 있어야지 예. 성급을 하나씩 추가한다 뭐 이런 게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5등급으로 무궁화 개수로 나타냈다가 2016년부터 별로 바꿨죠. 아,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이게 무궁화도 있고 별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궁화가 높은 거야, 뭐 별이 높은 거야,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 그쵸. 고를 때. 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이 무궁화 표시가 저는 어릴 때는 저희는 호텔 안 가고 어릴 때는 약간 어떤 문화였냐면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뭐 민박집에 가거나 맞아. 콘도 이렇게 해서 많이 맞아. 갔던 콘도미니엄 많이 갔어. 어. 콘도를 제일 많이 맞아. 갔어. 그래서 그 무궁화 표시가 어떤 식으로 기억이 나냐면 무궁화 표시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호텔 식당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호텔 식당에 갔다가 아 무궁화 표시는 호텔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라 식당의 레이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치. 아 무궁화 표시 있으면 무조건 맛있는 데구나.
그 미쉐린 그거 주듯이. 그거 주듯이 무궁화 있으면 맛있네. 아줌마가 친절하네. 막 이런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까지가 있고 자 이번에는 부대 시설로 호텔을 좀 나눠볼게요. 부대 시설로 나누면 자 첫 번째가 full service 호텔. 그야말로 풀로 다 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limited service 호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풀 서비스 호텔은 연회장이 있고 볼룸이라고 부르는 곳들 있죠. 예, 연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대요. 예, 그리고 수영장, 피트니스까지 갖추면 풀 서비스 호텔이라고 한다네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외국 호텔 예약 사이트 보면은 풀 서비스 체크하면은 필터링 되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한 번도 안 해봤네, 그거.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풀 서비스 호텔 하면 뭐, 우리가 아는 뭐, 대형 호텔들, 신라 호텔, 롯데 호텔 같은 곳들, 이제, 리미티드 서비스 호텔 하면은 조식은 제공하는데, 연회장이 없대요. 네,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은 최소화하는데 수영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뭐 피트니스 조그맣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다른 말로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의 예가 홀리데이 인, 예, 그 다음에 메이필드, 그 다음에 이비스, 그 다음에 신라스테이. 그쵸. 예,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저는 홀리데이 인 하면은 인이 원래 여관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모텔 인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나서 저 홀리데이 인이 계속 그냥 여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홀리데이 인에서 한다는 거여서 결혼을 왜 여관에서 하지?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김포 쪽에 있잖아요. 가봤어요. 그쵸? 근데 저는 메이필드가 이게 리미티드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메이필드들은 리미티드인데 김포는 또 풀 서비스 같아. 수영장 되게 크지 않아요? 있고. 네, 연회장도 있는 것 같던데? 그쵸. 거기서 결혼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식당도 그 맞아요. 안에 한식당이랑 맞아요. 거기 상견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게 다 있어서 꽤 저도 만족했던 호텔인데. 그쵸. 그 비행기 소음만 빼면. 그죠. 비행기 소음. 계속 들려. 계속 들려. 메이필드가 또 하나 또 좋은 게 종을 쳐주잖아요. 땡 하고 못 들으셨나 못 보다. 들었어요. 요즘에 안 치나? 메이필드가 저는 오래 갔어요. 사실 오래 가긴 했어요. 요즘에 안 쳐줄 수 있겠구나. 옛날에 종을 쳐줬거든요. 거기 종이 있어요. 약간 옛날 클래식하게 이렇게 건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소리를 들으면 유럽 여행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났었는데. 맞아. 그 안에 그 리조트 정원도 잘 해놨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만 보면 약간 진짜 여행 온 기분이 들었어요. 그쵸. 서울인데도 예, 불구하고. 그쵸. 그리고 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비스는 좀 고급화된 것 같아. 그죠? 약간 외국 이비스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호텔이라 거의 좀, 서비스가 없는. 예, 저기도 작고 그 룸도 좀 다 작고 그 다음에 좀 놀랬던 게 어메니티가 약간 그 대중 사우나처럼 같이 그러니까 그 펌프질 해가지고 예, 펌프질 해가지고 대량에다가 같이 쓰는 거야. 그래. 비즈니스 호텔은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쵸.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면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죠? 또 그 환경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 사실. 그쵸. 환경적인 면을 생각하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거 들고 다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게 돌잔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결혼식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돌렸어. 비즈니스 수요가 많이 없는 건지 그쵸. 비즈니스만으로는 또 힘들 것 충당하기가. 같아. 그쵸. 근데 이비스는 게다가 수영장도 없어. 그럼 뭘 갖다가 영업을 할 거야. 그죠. 그치. 그러다 보니 연애 위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돌잔치 이런 것들. 자, 이제 호텔을 더 복잡한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네. 이 기준은 저는 처음 안 기준이에요. 또 있어요? 네, 새로웠어요. 자, 럭셔리, 업스케일, 미드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대요. 럭셔리는 알겠는데 예. 두 개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약간 좀 저기야.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기준이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알면 우리도 전문가 그쵸, 레벨로. 호텔 전문가 레벨로. 자, 그래서 럭셔리 호텔은 호텔 업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럭셔리 호텔인데요. 네. 럭셔리. 그러니까 호텔 업계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럭셔리다. 그냥 럭셔리자 마무리 붙여봤다 소용없다. 이런 건데. 자, 객실 크기가 45에서 6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애지간한 아파트죠. 아파트 한 채. 그러네. 그죠? 예,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럭셔리에 끼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가 2개가 기본이라고 해요. 아,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 예. 근데 사실 이거 세면대 2개 중요하다? 자, 이 세면대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여행을 가면은 가족이 뭐 같이 일정을 나가잖아요. 뭐 밥을 먹으러 나가도 그렇고 뭐 어딜 구경을 가도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워가 돼, 그 시간이. 그죠? 그럼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 아니면 그것만 해도 난 좋더라. 그 화장실과 그쵸. 씻는 곳이 좀 분리돼 구분이 돼 있어야 있으면. 돼. 왜냐면은 그 러시아어에 네, 러시아워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부 둘이 갔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애까지 네. 있으면 사실 진짜 바쁘거든요. 네, 맞아요. 뭐 화장실 한 명 저쪽에 가고 네. 2명은 뭐 씻고 있거나 네. 뭐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우리 그냥 집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돼 있는 화장실이면 진짜 바쁘더라고요. 진짜 바쁘고 불편해. 심지어 저는 어떤 호텔에 갔었는데, 아니, 화장실이 왜 투명창이지? 그것도 이상한 모텔도 아니고 고급 호텔인데 화장실이 투명창인 거예요. 그 커튼도 없이? 커튼도 없이. 나 너무 어디였지? 근데 여기서 지목하면 이게 안 마녀사냥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아니 이게 아무리 가족이지만 보통 블라인드 정도는 있는데. 네, 그죠? 아니면은 이제 뭐 불을 이렇게 키면은 자동으로 뭐 이렇게 된다, 불투명이 된다든지 하는데. 아니 진짜 그냥 정말 100% 클리어 투명인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는 가족은 둘째치고 연인끼리는 못 가겠다 진짜. 연인끼리 너무 친해지나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야. 너무 친해지거나 멀어지거나. 아니야. 그러면은 연인끼리 가면 한 명이 밖에 나가야 돼. 화장실 가기 위해서 늘 밖으로 로비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정말 신기한 호텔이었어요. 너무 불편하다. 도대체 디자이너 의도가 궁금해. 그러니까. 자, 그렇게 2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부대 시설. 지금 럭셔리 호텔 얘기 중이에요. 자, 그래서 럭셔리 호텔에는 부대 시설로 식음료장, 연회장,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플러스 스파가 있어야 돼요. 스파가 없으면 럭셔리가 아니래요.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그래야 되겠군요. 예, 스파라 하면 이제 마사지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좋긴 게, 하다. 예, 그래야 럭셔리다. 자, 럭셔리 호텔에 또 끝판왕이 있대요. 그러니까 럭셔리 호텔도 또 서브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 용어로 우버 럭셔리라고 한대요. 그 우버 택시가 그럼 럭셔리 택시란 얘기인가? 우버가 무슨 뜻이에요? 우버에 굉장히 럭셔리하다는 뜻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우버 영어 택시라고 단어 해서, 자체. 네, 영어 단어 자체. 그래서 우버 택시만 생각하고 우버 하면 택시랑 연관이 있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공유 경제 뭐 저렴한 뭐 이렇게 네. 가성비 이런 느낌인데 네. 우버에 럭셔리란 느낌이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버 럭셔리라고 하면 럭셔리의 끝판왕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버 럭셔리 호텔의 예로는 자, 리츠칼튼 리저브. 리츠칼튼 자체는 그냥 호텔인데 리저브가 붙으면 럭셔리다.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리저브. 그죠. 예. 오케이. 립셀다. 그 다음에 페닌슐라 호텔 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홍콩 페닌슐라 같은 경우에 장국영 배우가 거기 차를 마시러 많이 갔었고, 투숙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또 생애 마지막 순간도 또, 예, 하죠. 거기서 투신을 하는 슬픈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럭셔리 호텔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에 가도 약간 요지에, 이런 우버 럭셔리 같은 경우에 컨시얼지 서비스가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뭐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아기가 갑자기 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아프다, 배 아프다 이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을, 가장 유명하고 평이 좋은 병원을 데려다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우버 럭셔리 아래에 어퍼 럭셔리라는 게 또 있어요. 럭셔리의 하위 카테고리 우버 럭셔리 다음에 어퍼 럭셔리. 자, 이것의 얘는 포시즌과 만다린 오리엔탈이 있네요. 포시즌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는 예. 것 같아요. 어디 있지? 광화문에. 아, 맞아. 예. 그 광화문에-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광화문에 있는데 그 경희궁과 청와대가 보이는 뷰가 아주 유명해요. 네, 그 거기 가면 예, 뷰가 경희궁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보이는 뷰가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가격도 좀 있고 그 포시즌에 가면 어떤 그 럭셔리를 느껴볼 수 있냐면 광화문에 새벽에 나가잖아요. 차가 없잖아요. 사무지대니까. 굉장히 묘한 느낌이더라고요. 차가 한 대도 없는 광화문을 내가 그 조깅하고 있는 럭셔리. 조깅 하셨어요? 네, 했어요. 그 경찰 한 분만 서 계시더라고요. 대단하다. 호캉스 가서 그런 식으로 그 러닝을 해요? 자주? 네, 가끔씩 해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럭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 그 복잡한 사무지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 느끼는 묘한 감정? 그러니까 마치 온 세상이 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어떨 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마치 그 왜 아마게도적인 영화에서 대도시가 막 아무도 없는 상황이 막 영화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감성 그런 감성이 약간 느껴지면서 세상이 내 것이 된 것 같아. 그런 거는 사실 진짜 시골에 있는 그런 리조트 이런 데 갔을 때보다 오히려 그런 도시 내에서 느껴볼 수 있는 감성이네요. 그죠. 도시 감성인데 정말 오묘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도시에서 아침에 조깅.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시즌 호텔 또 잠깐 얘기 더 해보자면, 포시즌 호텔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 호텔들에는 수영장에 그 수영장 풀하고 자쿠지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영장에 사우나실이 있어요. 대부분 사우나실은 정말 그 사우나 욕탕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우나가 떨어져서 그 수영장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한 두세 바퀴 돌고 추우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좀 누워있다가 다시 나와서 수영하고 그럼 약간 수영복도 말라있어. 그럼 되게 뽀송뽀송해 기분 좋아. 이게 사실 또 수영하다 보면은 수영복이 너무 젖어있으면은 찝찝해서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반복이야. 네. 풀에 들어갔다가 사우나 가서 말리고 다시 하고. 꿀잠 자겠는데. 네,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랑 아기가 풀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네, 괜찮죠. 나는 온탕만 있어도 그렇게 좋더라. 그죠. 온탕 한참 좋아할 나이죠. 근데 우리나라 포시즌은 사실 진정한 어퍼 럭셔리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우리나라 거. 예, 우리나라 거는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포시즌을 가보긴 했는데 물론 라스베가스보다는 조금 화려함이 덜하긴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그렇다 해요. 호텔 전문가가 볼 땐 그렇대요. 그 다음에 만다린 오리엔탈이 아까 어퍼 럭셔리 얘라 그랬잖아요. 이게 홍콩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쪽에 좀 이런 중화권에 많은 호텔이죠. 만다린 오리엔탈.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자본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만다린 오리엔탈도 굉장히 그 개인 욕실이 되게 클래식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어퍼 럭셔리 아래 마지막으로 그냥 럭셔리, 아무것도 안 붙은 럭셔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럭셔리들은 호텔 상태에 좀 편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W 호텔이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광진구에 셰라톤 워커힐 옆에 예, 있죠. 그 이제 W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1층에 그 리셉션과 라운지 바를 같이 둬서 굉장히 핫하고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기억나나요? 그때 거기 가서 놀면은 약간 좀 인싸였잖아요. 맞아. 네, 그죠? 우바. 그래서 이제 한 1, 2년 전에 다시 가봤다. 그때 추억하면서
아, 네, 많이 좀 옛날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MZ 세대는 안 가고 우리 세대만 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세대가 옛날 향수를 추억하며 우리 세대 또 추억하려면 거기 가야지. JJ. JJ. 거기 어디야? 리츠칼튼이었나? 하얏트. 아, 하얏트, 맞아. 거기에 막 그 재즈 음악 나오고. 그렇지. 스탠딩으로. 맞아. 저도 남편이랑 한번 가봤네요. 남편이랑 데이트 시절. 그 W 호텔이 그 뉴욕에서는 또 데이트 호텔로 떠가지고 유명했던.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그런 호텔이고요. 또 다른 럭셔리 호텔은 파크 하얏트인데요. 그 삼성동 파크 하얏트의 경우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삼성동 파크 하얏트를 좋아하는 게 그게 6성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럭셔리니까 6성급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텔 업계에서는 럭셔리지만 럭셔리에서도 뭐 한 3등 하는 애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럭셔리니까 6성급 맞을 것 같고, 예, 근데 조금 아래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파크 하얏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호텔 안에 문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어요, 호텔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뭐 1층 뭐 글씨로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 하면은 왜 이렇게 뭐 프로모션 중이라고 막 광고도 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아무 문자가 없어요. 지금은 바뀌었나? 내가 다닐 땐 그랬는데 문자가 없고 딱 숫자랑 그냥 아무것도 아이폰 같아. 그냥 직관적으로 아 여기가 어딜 것 같아. 그러면은 느낌으로 아는 사람만 가야 되는 거야? 약간 그래. 동선도 사람이 안 마주쳐요. 동선이 이렇게 딱 호텔 그 벨보이 한번 보고 내 방 들어갈 때까지 리셉션 한번 보고 다른 사람과 마주친 적이 없던 것 같아. 너무 힐링이 돼.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가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먼 리조트 가기는 그렇다 할 때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복작복작하잖아요. 삼성동 그치. 나오기만 해도 그 앞에 딱 나오기만 해도 복작복작한데. 복작복작한데 갑자기 포털을 이용한 것 같아. 갑자기 시공간이 바뀌어.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 그 디자인도 미니멀리즘.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리셉션이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데 맨 위층에 있는데 거기에 또 특이하게 리셉션하고 수영장이 같이 있어요. 너무 웃긴 게 그 수영장을 그러니까 리셉션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서 한국 사람들 안 가. 가보면 다 외국 사람들만 수영하고 있어. 그렇구나. 네, 수영장은 되게 쬐끔한데 그냥 그 큰 욕탕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것도 나름 또 묘미가 있는 게 그 영동대로 영동대로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밤에 이제 바라보면서 수영할 수 있게 네, 되게 좋겠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들은 또 약간 혼자서 이제 나는 싱글인데 너무 바쁘고 도심에서 잠깐 가야겠다 하는 분들은 또 제가 추천합니다. 나 진짜 혼자 한번 호텔 한번 가서 서울 호텔 한번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씩 해보는 거 그쵸. 같아요. 책도 좀 읽고 그죠. 근데 해본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위시 리스트예요. 맞아요. 이루시길 바래요. 네. 자, 그 다음에